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그룹입니다. 4세대로 풀체이즈된 신형 카니발이 출시가 되었죠. 출시 전부터 약속해 드렸던 것처럼 3세대 플랫폼, 엔진룸, 하체, 그리고 조향장치 부분을 최근 영상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알려드렸습니다. 신차를 구입할 때 일반적으로 외부 디자인은 눈으로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지만 차량의 뼈대에 해당되는 플랫폼과 안전, 그리고 좋은 주행 질감을 제공하는 강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사실 하체를 보거나 차량을 분해하지 않는다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현대자동차 엔지니어 경력을 오래 보유하신 더모스트 고민수 반장님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알려드렸습니다. 1부와 2부 영상에서 3세대 플랫폼과 엔진룸, 조향장치 부분을 알려드렸는데요. 강성에 대한 영상을 별도로 정리해드릴지 사실 고민을 좀 하다가 구독자분들의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라서 다시 한 번 더 3부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3부 영상에서는 신형 카니발의 강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1부와 2부의 영상 일부를 재편집하거나 새롭게 추가했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사륜이 만약에 적용될 수 있다면 구조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하이브리드 소식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자동차에서 안전성을 얘기할 때 강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차체의 강성이 일반적으로는 강판의 두께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설계 기술이 동일하다면 두꺼운 것이 분명히 유리하겠죠. 하지만 꼭 안전도에 있어서 강성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한 부분에 얼마나 적합한 소재가 적용되었는지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겠죠. 차체도 물론 단단해야 하고요. 다중골격 구조로 인해서 충돌에 대한 안전성 이 부분도 강화가 되어야 하고요. 소음에 대한 정숙성 확보가 되어야겠죠. 또한 주행 질감, 비틀린 강성 등도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강판만 두꺼워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요. 예상보다 다양한 부분에 적합한 안정성, 구조적인 성능이 보장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형 카니발의 하체를 꼼꼼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언더커버류를 모두 제거한 상태의 하부 사진입니다. 이렇게 찍고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막상 이미지로 보니 이렇게 알려드린다면 전달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제조사의 하체 사진을 비교해봤습니다. 프리미엄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의 하체인데 설명드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선 이 사진에 어떤 부위인지를 표시해드리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전면 쪽에는 엔진, 그리고 아래에는 서브프레임이 위치하고 있고요. 후면부에는 오른쪽 역시 서브프레임이 존재합니다. 4개의 바퀴에는 운전자가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줄 조향장치가 있죠. 용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어렵기만 하고요. 또 이해도 잘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 대표님, 이번에 3세대 플랫폼이 드디어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보는 부분 굉장히 귀한 시간이거든요. 기존 차량들은 네. H 멤버라고 그래서 여기서 뚝 잘려져 있죠. 맞아요. 여기서 옛날에. 요까지만 딱 있고 지금 근데 던유그랜저가도 그렇게 나옵니다. 네. 네, 던유그랜저도 그쵸. 저기는 3세대 플랫폼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요까지만 있다. 나와 있고 여기는 허당이에요. 비어 있어요. 지금은 다시 이렇게 사각 멤버로 다시 앞에 오는 보면- 추세예요. 그렇죠. 이게 중도 이제 사고에도 아무래도- 덜 밀려가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고. 그런 것도 그런 거고 네. 차 하체를 잡아주는 마운트 자체가 4군데서 잡는 게 어. 2군데에서 2포인트에서 잡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맞아요. 안정적이죠. 이게 디젤 차량이니까 4점씩을 쓴 거죠? 네네, 그렇죠. 네. 디젤 차량은 여기 보조가 있고, 네. 네, 여기 이렇게 보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접지 방식은 동일해요. 네, 앞에는 그렇죠. 없지만 네, 네. 두 개. 그래도 뒤에 2개가 이렇게 잡아놨고,
그리고 이제 이번 카니발이 보시면 실린더 블럭이 알루미늄 재질이잖아요. 아, 예. 가끔 이 예전 그러네. 영상 구름님 거 보니까 댓글에 알루미늄이 좋다 안 좋다가 뭐 이게 불확실하다 그러는데 네. 엔진에 있어서 재질은 알루미늄은 예, 확실하게 좋습니다. 그 하체 거를 착각해서 여쭤보셨는가 본데 네. 예, 엔진은 알루미늄 블럭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디젤은 강성 때문에 알루미늄을 여태까지 못 썼던 거거든요. 아, 강성이 안 맞으니까 못 넣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재질의 이 재질 공학이 발달하면 재료 공학이 발달하면서 알루미늄하고 다른 것들을 이제 합성하고 하면서 이제 디젤에도 알루미늄 블럭을 쓰는 추세예요. 예. 근데 얘가 이제 워낙 진동이 좋아요. 많이 느껴져요. 진동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렇죠. 확실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진동도 진동이지만 굉장히 조용합니다. 디젤 차치고는 많이 조용한 편이에요. 뭐 칼 커버를 안 뜯었지만 네. 여기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렇게. 여기 네. 보시면 좀 이게 소렌토랑 다르죠. 음. 소렌토는 여기에 이제 맞아, 쇼버가 맞아. 나와 있지만 예, 얘는 이 쇼버 마운트와 마운트를 엮는 이 프레임을 이렇게 사이드 프레임을 이렇게 그러네요. 연결해 놨죠. 이게 스트로퍼 역할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강성 증대가 많이 되죠. 옛날에 엔진룸에다 많이 달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차량은 해봐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효과를 못 느껴요. 강성 자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설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져보면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 놨어요. 오. 네, 와. 소리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를 양쪽으로 엮어서 가성 증대를 한 예, 노력이 보이고, 많이 발전했네요. 네, 좋아졌어요. 스트라바를 살 필요가 없다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설계를 잘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엔진을 안쪽으로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려고 아예 딱 설계를 한 거예요. 이제는 카니발도 충분히 설계에서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증대가 된 겁니까? 원래 이렇습니까? 얘는 뭐 증대됐다고 보기엔 좀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예. 좀 더 철판을 이게 두꺼운가? 압착을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성형을 해놨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아마 강성이 증대가 됐겠지만 차 덩치에 비해서 여기 한번 그래도 비춰보시면 부족하다. 이제 부싱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예. 예전에도 제가 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 요거 자세히 보여드려야 돼요. 예, 예, 말씀하세요. 말씀드렸지만 예. 예, 그 트레일링함 접지 부분이 두 개로 돼 있고 부싱 네. 사이즈가 차에 비해서는 조금 약해 보인다. 아. 뭐 그런 느낌? 하기야. 이 네. 차가 그래도 최소 평소 4명 이상은 타는 차량으로 설계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 중량 자체도 좀 높잖아요. 네. 높고 카니발이라는 게 사람을 태우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네. 이게 뭐 이렇게 자영업자분들 짐 네. 싣는 용도로도 많이 좀 쓰시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저런 거는 조금 아쉽네요. 개선은 되었지만 조금 더 필요하다. 이런 네, 의견으로 그리고 가야죠. 뒤에도 역시나 네. 이제 재질은 네, 주철이에요. 뒤에도 주철이고 카니발에서는 하체에서는 알루미늄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게 무조건 이제 좀 강성 위주로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차에 비해서 이 쇽 사이즈도 그렇고 이게 이제 두께나 네. 그다음에 이 접합부가 이게 차에 직접 붙는 것보다 여기 이제 마운트가 하나 있고 거기에 이렇게 붙으면 조금 더 진동이 좋을 텐데. 그러겠네요. 네. 늘 진동을 타는 부분이니까. 네. 이런 거는 스프링 사이즈 같은 경우는 많이 커졌어요. 많이 커졌습니까? 네, 제가 이거는 아랫부분에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지만 밑에서 말. 네, 스프링이 네. 장력도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들어서 보면 이 모양 압착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압축되는 양이 굉장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차고 처짐이 좀 덜할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네. 새 차를 뽑자마자 차고가 이제 처지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또 뭐 맞아요. 공명음, 소음 이런 부분들이 늘 카니발은 따라다녔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시승을 통해서 한번 봐야겠지만 네. 눈으로 보시기에 그런 부분도 개선이 있었다. 네, 그리고 이런 일단 뭐 말씀이신 거죠. 공명음 부분은 이따 저희 엔진룸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네. 이제 뉴 R 엔진이 이제 장착이 되면서 네네네. 뉴 R 엔진이 공명음을 좀 많이 잡은 개선된 엔진이거든요. 네. 그리고 타이밍 체인에서 네. 타이밍 벨트로 변경되면서 이제 소음이나 진동 면에서는 확실히 좀 좋아졌어요. 그래서 벨트를 최근에 다시 네, 맞아요. 금속 재질에서 다시 네네네. 벨트 젤로 그리고 가고 또 그때 우리 소렌토에서 예. 말했던 것처럼 디젤 엔진이지만 예. 알루미늄 블록을 쓰잖아요. 그렇죠. 블록 그렇죠. 엔진의 네, 그렇죠. 블록 그 재질에 대한 네, 변화가 그러니까 있었고. 이 뒤에 네. 이 후륜 이 크로스 멤버가 서스펜션 멤버가 네. 굉장히 좀 두껍기는 해요. 이전보다. 예, 이전보다도 그렇고 네. 소렌토보다도 그렇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예,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예. 이 멤버 부싱 자체도 상당히 좀 탄탄하게 잘 돼 있습니다. 부싱의 용량도 좀 더 네. 올라왔습니까? 네네, 이게 두껍고. 그렇죠. 부싱은 뭐 많고 두꺼우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여기 상단 레트럴암 네. 양쪽을 잡아주는 강성바가 들어가 있죠. 어. 이게 예전에 어디서 보셨냐면 네. YF 어. YF에 보면 이게 하나가 들어가 있던 게 있어요. 이게 새롭게 추가된 겁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보강이 된 건가요? 이게 이제 기존의 카니발에는 없었죠. 지금 좀 상당히 좀 두껍게 우와. 잘 만들어 놨어요. 지금 보니까 마치 우리가 네. 사제로 나서 옛날에는 네, 필름도 사제. 네. 사제에서 잡는 것처럼 보강을 그렇죠. 해놨네요. 사제나 아니면 이 수입차들에서 볼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 이쪽 스프링에서부터 저쪽 스프링까지 가로지르는 이 사이드 프레임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안쪽에 평면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얘가 이제 맞아요. 프레임이 튀어나와 있어요. 있는데 네, 이게 참 튀어나와 있죠. 카메라 잠깐만요. 잘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조금 보이네요. 네, 요것도 하나의 네. 그 뒤틀림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이게 게 사이드 보강이 된 프레임이 거고요. 이렇게 있고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좁은 간격을 두고 여기 또 있어요. 앞쪽에요. 네. 한 20cm 간격으로. 그러네요. 그 뒤에 두 줄이 지나가니까. 네네, 요 하나, 네. 둘, 그 다음에 위에 보강까지 세 개의 3중 정도가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거 강성증대 가볍게 만드는 대신에 이 힘을 받아야 되고 버텨줘야 되는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야, 오른쪽 좀 기대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 카니발의 단점을 얘가 좀 많이 보완할 것 같아요. 네. 야, 그 뒷부분 아무래도 좀 뭐 흔들림이나 피시대 현상 같은 것들을 좀 잡아주겠네요. 그렇죠. 이번에 이 뒤를 많이 보강한 것 같아요. 뒤를 많이 보강했고, 네. 이제 보시면 밑에 이제 합 로어암 자체도 네. 사이즈가 굉장히 좀 커졌어요. 그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커졌고, 이제 또 눈에 보이는 게 스프링. 스프링. 네, 스프링이 굉장히 좀 더 두꺼워지고 짱짱해졌어요. 거의 뭐 그러면 우리가 이거보다 더 많이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는 스타렉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여기 스프링 패드도 보면 굉장히 좀 탄탄해졌죠. 두껍고 탄탄해졌고 스프링 부싱 이런 데 잘 잡아놨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레트럴암도 보시면 그 전보다 두껍고 그다음에 이제 형상을 이렇게 가면서 두껍고 뭐 이렇게 이것도 이제 뭐 해놨구나. 얘네들이 예. 네, 뭐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강성 증대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다 보니까 네. 약간 격벽이 좀 더 늘어난 겁니까? 네, 아니면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저도. 요게 이 구조물이 이 나눠져 있는 이 섹션이 네. 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쉽게 말해서 이게 하나 없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이 가고 네. 하나가 가로질르면 한 이쯤에 와서 가로질렀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세 칸이 보이는데 네. 가운데는 사실상 없었던 게 네, 추가된 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강성 증대죠. 여기 보시면 이 사이드 프레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라져서 네. 이쪽까지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었구나. 그리고 얘랑 이 뒤랑만 비교해도 이 공간이 네. 버티는 강성이 상당하겠죠. 메인 프레임이 이렇게 사각으로 버티고 있으니까 사각이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이게 합쳐지면 굉장히 또 큰 효과가 나죠. 그러면 이런 구조로 해서 이제 첫 번째는 말씀해 주셨던 강성 부분이 크게 이제 증가가 됐을 걸로 예상이 네, 되고요. 그렇죠. 또한 고질병 같은 뭐 공명음 이런 것도 결국 엔진이나 진동이 발생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얘네가 차를 많이 저상으로 낮췄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 개선된 뉴 아렌진 네. 때문에 공명음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하체 쪽에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공간이 조금 이쪽은 상대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를 뭐 추측이긴 한데 뭐 설명을 드리면 네. 이게 커버가 이렇게 들어가요. 순정 커버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여기는 없는데 대신 공간도 없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추측인데 이쪽 공간은 많이 비어 있고 올라가 있죠. 볼까요, 한번? 네. 커버 뒤에 공간 이쪽이요? 네. 그러네요. 이쪽은 공간적으로 많은 부분이 허용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살짝 추측해 보건데 네. 만약에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네네. 이 부분에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들어갈 수 들어갈 있는, 만한 네, 높이가 나오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가솔린 모델 경우에 예. 디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디젤은 이 후처리 장치가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근데 가솔린은 머플러가 앞에서부터 조금만 타협을 보고 이렇게 와서 요 레조에이터가 이쪽으로만 들어가도 네. 그러면 샤프트가 지나갈 자리가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위치를 조금만 조정해도 네. 그런 공간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그렇죠. 위치가 되는 거기에다 거죠? 또 요소수 탱크가 빠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이제 사륜구동 뒤쪽 예, 구조장치가 들어가면 사륜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요소수가 이 요소수 통이 조금 바뀌고 이게 아예 없어지니까 예. 가솔린은. 그리고 후처리 장치들이 네, 위치를 조정한다면 가운데 공간이 좀 비울 수 있을 네, 거고. 그러니까 이제 디젤 말고 가솔린은 가능도 할 것 같아요. 가솔린 버전은 사륜도 뭐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그쵸. 그거야 뭐 정책적으로 결정할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네. 머플러가 한쪽으로 이렇게 붙고 네. 이렇게 나가고 네. 가운데로 샤프트가 이렇게 오면 샤프트가 와야 되는데 여기 공간은 좀 충분히 있어요. 또 희한한 게. 앞쪽에는 네, 여기에 트랜스퍼가 들어갈 만한 그러니까 사륜구동 기계 장치가 들어갈 만한 공간은 있어요. 설마 수출력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그럴지도 몰라요. 그냥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그래서, 앞에는 네. 공간이 보이고 네. 밑에 쪽에는 방열파 이게 지나가는 쪽이 위치가 변경이 되어야지만 그렇죠. 머플러가 예. 이제 이 옆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고 예. 그러면 요새 사륜구동들은 되게 슬림해요. 샤프트 자체도 굉장히 슬림해서 네네네. 이렇게 지나와도 음, 그럴 만한 공간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아마 사륜은 조금 더 지상고가 높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낮은 저상 공간을 지상고를 2cm만 높여도 탑재가 가능할 수도 그쵸,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네네. 그런 뭐 가능성도 그냥 우리 추측입니다. 네, 추측을 한번 해보면 공간이 아예 없는 줄 알았어요. 지상고가 낮았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네, 그렇게 하고 스타렉스도 그렇잖아요. 스타렉스도 사륜은 차고가 3cm인가가 높아요. 네. 그래서 한 2cm 정도 얘는 승용이니까 2cm 정도만 높이면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새로운 정보네요. 네. 아, 근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시간 동안 네. 4세대 카니발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이 부분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많이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또 어떠셨어요? 뭐가 좋아졌습니까? 일단은 이제 현대자동차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들 네. 이제 요즘 잘하고 있는 거죠. 점점 강성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하체에 신경을 좀 더 쓰고. 그렇죠. 하체 그렇죠. 부분이 네. 좋아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편의상은 이제 따라가 뭐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항상 좀 모자랐던 이제 강성 부분이라던가 하체 뭐 이런 것들 가격 인상 요인 대비해서 조금 더 실내나 이런 거는 좀 더 고급 소재의 고급화 뭐 이런 것서부터 좀 아쉬운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직접 한번 타보면서 정말 어떤 부분이 피부로 느껴지게 좋아졌는지 이 부분도 같이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죠. 좋죠.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을 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